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치솟게 되면 과연 우리의 일상과 자산에는 어떤 파국적인 변화가 닥치게 될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1억 원의 원화는 실질 구매력 가치로는 불과 7천만 원 수준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별다른 투자 실패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인 12월 23일 환율이 무려 1,900원까지 폭등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과연 모두 망했을까요? 물론 환율 급등의 쓰나미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격변 속에서도 오히려 자산을 보전하고 기회를 잡았던 생존자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이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것, 그리고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은 놀랍게도 단 2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2가지 핵심 생존 자산을 여러분께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경제 격변기 속에서 여러분만이 홀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달러 환율 1,500원이라는 수치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죠? 아무리 그래도 설마 1,500원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이 1,500원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명확하고 구조적인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많이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폭등할까요? 이 원리를 가장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유명한 장인의 빵집이 딱 한 곳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빵집은 매일 한정된 수량인 빵 100개만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빵을 사려는 손님은 200명이나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 상황에서 빵 한 개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천정부지로 비싸지겠죠. 모두가 빵을 사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원래 1,000원에 팔리던 빵이 2,000원, 심지어 3,000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 사려는 사람, 공급, 물건의 양, 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빵집에서 빵을 무려 1,000개나 대량 생산해냅니다.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200명뿐입니다. 이 경우 빵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게 됩니다. 빵을 다 팔아치워야 하니 억지로라도 할인해서 팔아야 하죠. 3,000원까지 올랐던 빵이 다시 1,000원은 물론이고 500원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빵의 양, 이 수요, 사려는 사람, 보다 현저히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빵의 원리를 우리의 돈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유통되던 돈이 원래 1,000조 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사람들은 이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며 경제활동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은행이 코로나 대응이나 경기 부양 등의 명목으로 돈을 200조 원을 추가로 찍어내어 시중에 풀었습니다. 이제 시중의 통화량은 1,200조 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총량은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빵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자동차도 그대로인데 돈의 총량만 20%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예를 들어 원래 빵 한 개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돈이 20% 더 많아졌습니다. 이 늘어난 돈으로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여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빵값은 1,200원이 됩니다. 원래 10,000원 하던 치킨 가격은 12,000원이 됩니다.
원래 30만 원 하던 고급 옷은 3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원래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6억 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전반의 상승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극단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짐바브웨라는 나라입니다. 2008년 짐바브웨 정부는 재정위기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돈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무제한으로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무려 1천억 짐바브웨 달러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1천억 원이 아니라 1천억 달러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해서 돈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심지어 화장지가 돈보다 더 비싼 물건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나라는 통째로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짐바브웨처럼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과도하게 찍어낸다는 근본적인 방향과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환율이 치솟으며 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지난 몇 년간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심각한 신뢰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형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기업들은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에서 급여 지급이나 투자 집행을 위해 즉시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당연히 원화로 바꿔야 국내 경제활동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기업들은 달러를 국내 시장에 팔지 않고 해외 법인 계좌나 기타 안전 자산의 달러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원화의 장기적인 가치와 안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무언의 신호인 것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 않으면 국내 시장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어 환율은 더욱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딱 두 가지 생존 자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바로 달러, USD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달러도 결국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 찍잖아요.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입니다. 미국 연준, 패드,도 돈을 찍어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달러라는 종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이 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종이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달러의 본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러는 곧 생존 보험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집에 불이 날까 봐 화재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혹시 모를 대형 화재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여러분 집이 당장 내일 불이 날 것 같나요? 아닐 겁니다. 안 날 것 같아도 혹시 모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달러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의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폭락하는 사태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외화 보험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러 보험이 일반 보험보다 훨씬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 화재 보험은 불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매년 냈던 보험료만 날리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달러 보험은 다릅니다. 설사 원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자산의 평가 가치가 올라가 돈을 벌게 됩니다. 리스크 회피를 위한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세상에 이런 이득이 되는 보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현재 원화와 달러의 상황을 비극적인 역사 속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타이타닉호 아시죠? 침몰하고 있는 배입니다. 지금 원화는 마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무리배 꼭대기까지 차지는 않았는데 1등실에 있으면 괜찮아. 배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설마 진짜 침몰하겠어? 하지만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미 안전한 구명보트로 갈아탑니다. 달러가 바로 그 비상용 구명보트입니다. 아직 안 침몰했는데 왜 벌써 갈아타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 그때는 구명보트가 이미 동나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패닉 상태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보트를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율이 1,900원, 2,0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달러를 은행이나 환전소 앞에서 수십 미터 줄을 서서도 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구명보트를 타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존 자산인 달러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외화 예금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외화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매우 간단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동네 은행에 가서 10분만 투자하면 계좌 개설이 끝납니다. 단점은 환전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환전 스프레드가 1%에서 1.5% 정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실물 달러를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입니다. 이미 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달러 ETF나 KODX 달러 ETF 같은 상품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치 일반 주식을 사듯이 스마트폰 앱으로 클릭 한 번이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장점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은행 수수료에 비해 거래 수수료만 조금 내면 됩니다. 단점은 이것이 실제 현물 달러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달러 환율 변동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증권 상품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수익이 나므로 현물 달러 보유와 경제적 효과는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주식, S&P 500 등 투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한석이조,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 주식을 달러로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간이 흘러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달러 자산으로 샀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하여 원화 기준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둘째, 애플 회사가 성장하여 주가가 오르면 주식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애플 주가가 떨어진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주식보다는 미국 경제 전체를 추종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원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총 자산의 40%에서 50%는 달러 자산으로 반드시 보유하고 계십시오. 총 1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로 환전해 두라는 의미입니다. 2천만 원이 있다면 최소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달러로 바꿔서 보관하십시오. 그럼 만약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한국 경제가 다시 매우 좋아졌다는 뜻이며 원화의 가치가 강력하게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다시 원화로 바꾸면 됩니다. 환차익은 좀 줄겠지만 나라 경제가 건전해지고 좋아진 것이니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 경제 추세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1,5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달러를 언제 사야 할까요?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지금 바로 사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이 10원이라도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환율 투자는 타이밍 맞추기가 아니라 리스크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들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47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조금 기다리면 1,300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170원 이득을 보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 예고 없이 바로 1,500원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70원 이득 볼 확률이 30%라면 30원 손해 볼 확률은 70%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지금 바로 사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게다가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수백 원 단위로 패닉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70원 아끼겠다고 기다렸다가 200원 넘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달러를 보유하는 것에는 또 다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이라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고 대서특필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허둥댈 겁니다. 하지만 달러를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주 평온합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이 여러분 자산의 수익으로 잡히는 상황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때 여러분만은 잘 되고 있군 이라며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진정한 가치, 즉 불안함이라는 족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존 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 골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선생님, 금은 과거 노인들이나 사는 거 아닌가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누가 금을 사나요? 이는 시대착오적인 큰 착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역대급 규모로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총량이 무려 1,000톤입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 매집 기록이었습니다. 그럼 2024년은 어땠을까요? 2024년 상반기에만 이미 1,100톤을 매입했습니다. 또다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갱신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약 800톤의 금을 사들였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가 끝날 무렵에는 그 양이 1,200톤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을 사모으는 걸까요? 그 구매국 리스트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압도적인 1위는 중국입니다. 작년에만 무려 200톤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가 2위로 약 150톤을 매입했고 인도가 3위로 100톤 규모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모두 미국 달러 중심의 패권 질서에서 벗어나 달러화를 추진하려는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 및 기술 전쟁을 벌이는 중이며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비록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탈러화, 달러 의존도 축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금을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자산이거든요.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재무부의 돈입니다. 미국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은행이 결정하면 언제든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나 기관도 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지구의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만을 캘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희소성과 통제 불가능성 때문에 금은 수천 년간 가치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금덩이가 정말 가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이집트 문명까지 여행해 봐야 합니다. 당시 금 1g으로 살 수 있던 빵의 개수가 약 100개였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도 금 1g은 빵 약 10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000년 전 고려 시대에도 금 1g은 쌀 100대, 섬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구매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금 1g은 약 15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도 여전히 고급 빵 100개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5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금의 구매력은 거의 변하지 않고 똑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금 1g이면 빵 100개를 살 수 있다는 이 공식은 5천년 전 파라오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금은 그 자체의 가치를 시간이 지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화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100년 전의 화폐 가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그 구매력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금은 5천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럼 금이 우리의 금융 생존 전략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원화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일종의 화재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무엇일까요? 금은 바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아주는 궁극의 안전보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만약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마저 전 세계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달러의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것입니다. 달러가 추락하면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대혼란과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대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하게 될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은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니며 그 누구도 임의로 만들 수 없고 5천년 동안 가치를 꾸준히 유지해온 궁극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는 문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주요 자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미국의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50%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주택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온스당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치솟으며 5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폭락하는 대위기 상황에서 금만 홀로 가치를 올린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달러도 주식도 심지어 내 집도 믿을 수 없게 되자 최후의 안전자산인 금으로 대피했기 때문에 일어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 플라이 투 퀄러티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존 보험인 금을 어떻게 사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금, 피지컬 골드입니다. 금은방이나 은행에 가서 골드바나 금 동전 같은 실물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진짜 금을 내가 직접 소유하고 만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단점으로는 금을 살 때 부가세 10%를 반드시 내야 하며 고가의 실물 자산인 만큼 보관 및 도난 걱정이 따라옵니다. 특히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10%가 너무 아깝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통장, 골드 패스복입니다.
은행에 가서 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실물 금은 아니지만 통장에 기록된 만큼 금 가격 변동에 연동되어 가치가 움직입니다. 장점은 실물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이 보관해주므로 보관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단점은 실제 금을 소유한 것은 아니며 만에 하나 은행이 파산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자산을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금 지수를 추종하는 금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입니다. 증권 계좌를 통해 KODX 골드나 타이거 골드 같은 상품을 사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며 클릭 한 번으로 매매가 끝날 만큼 편리합니다. 단점은 역시 실물 자산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가장 편의성이 높고 거래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금을 도대체 얼마나 사야 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기준은 최소한 총 자산의 10%에서 최대 20%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반드시 금으로 전환해 두어야 합니다. 5천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금으로 가지십시오. 혹시 그렇게 많이 사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은 시스템 붕괴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불이 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날리는 돈이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르면 수익까지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즉,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점은 금은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을 목표로 하십시오. 단기간에 사고파는 단타용 자산이 절대 아닙니다. 금은 위기가 도래할 때를 대비해 준비해두는 보험이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사서 최소 10년 후에 팔 생각으로 매입하십시오. 10년 후 금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0년 후에도 금은 여전히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의 원화는 어떨까요? 그 구매력이 지금의 50%로 떨어져 있을지 아니면 더 심하게 폭락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금융 생존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자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달러, USD, 둘째는 금, 골드입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면 딱 두 가지만 먼저 실행하십시오. 첫째, 증권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스마트폰으로 10분 만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둘째,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서 외화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이것 역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 준비 작업만 오늘 반드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첫 매수를 시작하십시오. 다만 정한 목표 금액의 30%만 먼저 사세요. 예를 들어 달러를 4천만 원어치 사기로 했다면 일단 1200만 원만 매수하는 것입니다. 왜 한 번에 전부 사지 않느냐고요? 분산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사 모으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다음 날을 디데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25일이라면 26일에 매수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설마 국가가 망할까? 나는 괜찮을 거야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생존 자산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아니,
오히려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사도, 집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금융 전문가들이 환율 급등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요. 이 영상을 좋은 정보네 하고 그냥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모레로 미루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1,500원을 넘어 폭등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외화 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은행 앞에 수 킬로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금융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